행복한 가족 이야기 2016년 수상작 박형민 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정아, 힘찬 날개짓으로 너의 세상을 보여줘. (2012년) 국립암센터 화순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6평동의 겨울은 길고도 지루합니다. 어느 순간 비워지는 병상, 죽음에 대한 공포, 마지막 시간을 예고하듯 옆 병상 환우의 거친 숨소리는 삶과 죽음이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8시간 30분의 사투 끝에 느껴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청난 이 고통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들 얼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경계 악성 뇌종양인 핍지 규종을 앓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이 병은 5년 내 생존율이 7% 불과할 정도로 치사율도 높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나쁜 병입니다. 하루는 부족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혈액암이 발견되어 치료 중입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놈, 우리 딸 꼭 끌어안고 뽀뽀 한번 하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엄마 뒤로 숨어버립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퉁퉁 부은 아빠가 낯선 모양입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겨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삼남매 헤어지면 안 된다. 아빠는 진호를 믿는다. 큰아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제 겨우 11살 철부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말이라는 걸 잘 압니다. 모든 것이 암담했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아파본 적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나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직장과 사회활동가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늘은 제게 이런 병을 안겨주는 것인지 원망스럽게 하였습니다. 지새끼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오지랖 넓게 딸내미 입양까지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 장모님의 넋두리가 서글프게 들려옵니다. 두 아들은 필연이었다면 딸은 분명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회 변혁을 꿈꾸던 감수성 풍부했던 20대 시절, 앞만 보고 달려가던 거친 삶 속에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해맑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도와 규범 등 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도와 규범 이전에 따스한 가정이라는 결론을 얻고 훗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자 아빠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아빠가 되어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만 낳고 둘은 입양하자고 했던 저의 무모한 청을
아내는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어렵게 시작한 신혼 살림은 쉽사리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우여곡절 끝에 2009년 5월 6일 드디어 작고 야무진 여자아이를 딸로 맞았습니다. 우리 민정이는 정말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날 무렵 이미 걸음을 뗀 녀석이 배밀이를 했고 안고서 분유를 먹일라 치면 영원에서 습관 때문인지 내려달라고 자지러지게 울던 녀석이 안아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화장실도 안고 가야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매달리는 분리불안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더 안겨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을 민정아 민정아 불렀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엇인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하루는 문득 영어원에 머물 때 불렸던 승아라는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지막히 승아야 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토록 반응을 보이지 않던 녀석이 고개를 획채쳐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은 입양되기 전 1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생모를 비롯한 양육자로부터 3번의 버림을 받았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무의식이 아이를 하여금 분리불안 장애를 앓게 하였고 짧았지만 승아라고 불리우며 행복했던 시간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아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언젠가 말해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민정아, 너를 낳은 엄마는 세상의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한 분이셨다.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너의 미래를 위해 엄마 아빠의 딸로 보내게 되었단다. 민정이를 낳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늙은 아빠 소리 듣지 않으려고 게을리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해지기 전에 기가를 서두르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아이 키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육아 서적을 뒤적거리고 마치 첫 아이 낳았을 때를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였을까? 제게도 이렇듯 섬세하고 세심한 감정을 느낄 때가 또 있었을까? 우리 딸 먹고 자고 울고 웃고 일어나 걷는 몸짓 하나에 숨죽이고 지켜보며 환호하였습니다. 이미 2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감에 따라 입양 사실을 공개할 것이냐 비밀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아이에게 너를 낳은 엄마는 따로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과 또 아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받을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부부의 고민은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가입한 엠팩 활동을 통해 한국입양보호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친분이 생기고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는 친구와 언니, 오빠를 자연스럽게 사귀면서 큰 어려움 없이 공개 입양을 결심하였습니다. 공개 입양에 대한 뜻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더 늦기 전에 알려줘야겠다 마음먹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지만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슬픈 얼굴을 짓게 되면 아이는 입양은 부끄럽거나 슬픈 일이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슬픈 얼굴을 짓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민정이에게 마당을 나온 암탉은 입양을 설명하기엔 매우 훌륭한 교재였습니다. 양계장을 탈출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암탉, 잎사과, 청둥오리, 초록이의 꿈과 자유를 향한 용감한 도전을 그린 내용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재미도 있고 공감 형성도 높았습니다. 마당 밖 자유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알을 품어보기로 꿈꾸던 암탉, 잎사과, 애꾸는 쪽제비로부터 잎사과 알을 보호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나그네와 마침내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초록이를 친아들처럼 헌신적으로 키우는 암탉 잎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영예원 언니들은 왜 엄마 아빠랑 살지 않아? 라고 물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겨울을 넘어오면서 입양에 대한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입양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보육시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염려하는 딸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의 알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저런 생각과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좋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시간이 부여됨을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듯 예기치 않았던 환난을 맞고 불완전한 몸으로 돌아온 저를 세상 속으로 돌려보낸 것은 나름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제 삶이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이 아닐런지요. 부족한 저에게 지난 7월 엠팩 광주 전남 지역 대표라는 의미 있는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민정의 삶을 고민하듯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아이들이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제는 단순히 입양 부모를 넘어 한국 내 입양 문화를 개선하는 입양 활동가로서 거듭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바람과 하늘이 제게 맡긴 소명으로 받아들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눈물샘이 말라 더 이상은 흐르지 않을 것만 같은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 입양 수기를 쓰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연은 박형민 선생님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 2016년 수상작으로 민정아 힘찬 날개짓으로 너의 세상을 보여줘.
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경기도 그 도청 직원들이 오늘 나와서 그 행궁 광장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몇 권 주시는 걸 받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처지, 제 힘, 능력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지금 키운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책을 이렇게 낭송해 드림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